안녕하십니까. 안세계벌의 대표 박인조 회사입니다. 오늘 이제 676강은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들 퇴직소득에 대해서, 사업소득자는 퇴직금이 원래 없지만 합의에 따라서 서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개념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안세정전은 2월 7일자 구정에 나오는 코스의 앞에 표지에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놔서 출력해 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퇴직소득자, 퇴직금,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임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년당 근무하면 31분, 그러니까 한 달치죠. 그러니까 1년을 만근해야 돼요. 1년 내면 이제 원래 근로기준법에서도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 중에 일부는 좋지는 않지만 1년 미만으로 계속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는 게, 이런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사업소득자들은 원칙적으로 규정이 없고 민법 규정의 도급이나 위임 업무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금 부장급 같은 그런 것이 없다, 이런 얘기고, 세법에서도 퇴직소득이라는 것이 이제 소득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근로소득도 물론 있지만 사업소득자들은 이제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어쨌든 이런 퇴직금은 이제 퇴직급여라는 그 일반적 회사에서 주는 게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밖에 외부에다가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돈도 있고, 그러나 사업소득자들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말이 없으니까 별도의 돈이 여기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급 의무는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할 때의 개념이고, 사업소득에 대한 퇴직금은 이제 별도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자유지급 활동자하고 회사하고 계약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마찰이 생겨서 주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실제 문제가 생기는데, 근로소득자에 대한 퇴직금은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퇴직연금 등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업소득자에 대한 퇴직금은 동일직장에서 1년 이상 사업소득 제공하면은 이제 그 달라고 하는 어떤 말이 청구했을 때 이제 판결에 의해서 주라,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때 그 소득의 개념은 퇴직소득. 근데 사업소득자의 퇴직금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업소득이지 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계산 방법은 이 근로소득자의 퇴직금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 2011년까지는 원래 퇴직금의 규정대로 그대로 지급하고, 배수에 따라서 3배수, 4배수, 5배수 이런 식으로. 그러나 2012년부터 19년까지는 세법에서 3배수까지만 퇴직금을 인정을 하고, 2020년부터는 2배수까지만 인정을 해서 이렇게 적용한다, 그런 얘기고, 일반 직원은 이제 그렇게 배수 규정이 별로 없으니까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1년에 한 달치 이렇게 하는 것이다, 는 얘기죠. 그 사업소득자에 대한 퇴직소득은 이제 그 자체 금액을 총지급의 3.3% 원칙인수하는 사업소득의 일종으로 보고 한꺼번에 지급하는 걸로 본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이제 근로소득자들은 업종구 퇴직소득에 대해서 근로연수의 공제가 연당 300만 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이제 환산급여에 대해서 3억 원 초과에 대해서 35% 공제해 주는 게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사업소득자의 퇴직금은 사업소득인데, 그것도 이럴 때 이제 사업 총 수입에서 실제 필요한 소요 경비를 뺀 나머지가 퇴직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이고, 이거에 대해서 세율을 다단계로 적용해서 곱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 기업에서 근무한 퇴직금 근로자, 아니면 사업소득자에 대해서 퇴직금이라는 것이 원래는 이 근로기준법은 있지만 나머지 사업소득자는 없어요. 없지만 1년 이상 해서 사업소득의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근로퇴직금의 개념을 적용해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렇게 과세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계 대표 박인종 회사였습니다.